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지하철 9호선이 황금노선이다, 그리고 9호선에서 좋은 아파트들 소개까지 해드렸더니 댓글에 난리가 났습니다. 9호선이 황금노선이 아니다, 진짜 황금노선은 지하철 5호선이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9호선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우측 위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는 강의 남쪽을 동서로 이렇게 뚫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황금노선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동산 공부, 부동산 투자할 때 9호선을 절대 빼놓으면 안 돼요. 마곡까지, 김공, 김포공항까지, 여의도까지, 반포까지, 강남까지, 잠실까지 가는 9호선이 최고의 황금노선이 아니라고요? 5호선이 황금노선이라고요? 지하철 5호선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나쁘지가 않네요. 왜냐면은 김포공항, 김공까지, 마곡까지 지금 5호선 보고 있습니다. 영등포까지, 여의도까지, 마포 공덕역까지, 충정로까지, 광화문까지, 9호선보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5호선이? 을지로까지, 왕십리까지 갑니다. 지하철 5호선이 이렇게 좋은 노선이라는 거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겠네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하철 9호선 못지않게 5호선도 황금노선이다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 역세권 아파트들 제가 추천도 한번 해봐 드릴게요. 땅땅 무슨 땅 처음 보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구독 버튼 다 눌러주시고 이 영상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5호선은 서쪽으로는 종착역이 방화역입니다. 방화역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로 출근을 앉아서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죠. 출발역이니까 뭐 그렇기도 하는데, 이 방화라는 곳은 바로 위쪽으로 방화 근린공원이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살짝 오르막이긴 하는데 이 방화역 주변으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학교가 굉장히 잘 돼 있고 역 주변 상권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방화 5단지 아파트, 방화 4단지, 방화 7단지 동성 아파트, 이런 곳들이 역세권에 들어가는 아파트이고, 방화역에서 마곡역까지 8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마곡, 여의도로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 방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곡 같은 경우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꽤나 가까운 편이에요. 방화역에서 5호선 타고 쭉 가면 개화산 지나고 김포공항 너무 좋은 환승역이지만 뭐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송정 지나서 5호선 마곡역입니다. 마곡역을 끼고 역 위쪽으로 LG 사이언스파크, 그리고 최근에 롯데건설도 들어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대기업이 밀집해 있는 업무지구가 마곡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마곡역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역세권에 엠벨리 12단지 13억대, 엠벨리 11단지, 엠벨리 10단지가 있고요. 마곡역은 좋은 점이 앞에 학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학원이면 학원, 상권이면 상권, 그리고 한 블럭만 가면 2대 서울병원, 종합병원도 있고요. 남쪽으로는 엠벨리 15단지, 14단지도 있습니다. 마곡역 주변에 있는 이 엠벨리 시리즈들이 핵심 지하철 5호선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이다 라고 볼 수 있고, 13억대, 14, 15억대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의도 출퇴근도 가능한 5호선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 직장이 마곡이나 여의도로 나뉜다면은 마곡 엠벨리를 주거지로 결정하는 것도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마곡 다음으로 발산역이 있습니다. 발산역도 마곡권이긴 한데 발산역은 아파트들이 많은 건 아니고 대장 단지이면서 또 강서구에서도 이슈가 되는 단지가 바로 이 발산역 앞에 있는 우장산 힐스테이트입니다. 13억대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대단지라서 2198세대 대단지고요. 이 우장산 힐스테이트는 강서구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대장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발산역 초역세권이고 상권 이용하기도 좋고, 강서 쪽의 대단지를 보신다면 발산역 세권 우장산 힐스테이트 관심 갖고 보시고, 발산역 다음으로 우장산역이 있습니다. 우장산 쪽에도 우장산 아이파크 이편한 세상, 강서 힐스테이트, 화곡 푸르지오 이런 대단지들이 있는데 12억대, 뭐 10억대, 13억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우장산에서 발산역 쪽으로 갈수록, 발산역에서 마곡역 쪽으로 갈수록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뭐 동호수나 집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겁니다. 같은 예산으로 볼 수 있는 게 마곡역, 발산역, 우장산역, 이 5호선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5호선을 타고 계속 쭉 가면 화곡, 까치산, 신정, 그리고 5호선 목동역이 나옵니다.
목동 같은 경우는 학군으로 특화된 지역인데 워낙에 용적률이 낮아서 재건축 이슈가 굉장히 있는 지역이고, 이 대단지 목동 7단지 같은 경우가 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단지 위로는 목동 4단지, 3단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7단지 27평이 지금 20억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목동을 보신다면 이 대장인 7단지를 볼 수 있으면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목동은 어떤 길 하나가 학원으로 쭉 형성된 게 아니라 군데군데 산발적으로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가 앞이다 라고 딱 말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 목동 단지들이 재건축이 다 되면은 강서 쪽에서는 완전히 대장 지역이 될 걸로 보입니다. 여의도만 제외하고요. 뭐 지금도 대장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일단은 집이 너무 낡았다, 몸테크를 좀 생각하고 미래 가치를 보면은 좋은 선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동 다음에 오목교역 있고요. 오목교에서 안양천 넘어오면은 양평역이 있습니다. 양평역 쪽은 이제 업무단지가 많이 있는데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분양할 때 이슈가 좀 있었죠. 역세권 아파트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쭉쭉 가서 영등포 구청역입니다. 영등포 구청은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더블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둘 다 황금 노선이잖아요. 2호선, 5호선, 9호선 이런 황금 노선들이 더블 역세권으로 만나는 곳은 정말 좋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구청역을 바로 끼고 있는 현대아파트, 구청역 앞 현대 같은 경우에는 30평 단일 평형이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할 때 단합이 좀 잘 될 수 있다는 거, 다들 같은 대지집은 같은 종전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워낙에 역세권에 땅 모양도 너무 예쁘고 해서 미래 가치가 확실히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단지인 당산 동부 센트레빌이 있습니다. 현대는 11억대, 센트레빌은 41평인데 12억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영등포 시장역 상승장 때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아크로 타워 스퀘어 35평 16억대 형성이 되어 있고요. 5호선 타고 쭉 내려와서 신길역 지나서 여의도역으로 들어옵니다. 여의도 자체가 업무지구이기 때문에 여의도는 여의도역으로 빨리 들어오는 게 중요하지 여기서 어디로 가는 게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거든요.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역 주변에 미성아파트, 광장아파트 이런 곳들이 있는데 이쪽은 신축이 뭐 딱 하나 있습니다. 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가 입주한 지 한 2년 이렇게 됐는데 지금 50억대 거래가 있습니다. 여의도는 전체적으로 재건축이 움직일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여의도 구축 오래된 아파트 뭐 어디든 몸테크로 들어가면은 미래 가치가 정말 좋은 지역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의나루역 지나서 한강을 건너갑니다. 지금 지하철 5호선 보고 있고요. 마포역 그리고 공덕역이 있습니다. 공덕역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동마포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현 뉴타운입니다. 그 유명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마레프가 공덕역 애옥의 역세권에 있고요. 위쪽으로는 또 2호선 아현역도 있기 때문에 2호선과 5호선 황금노선 둘 다 이용할 수 있는 게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마레프입니다. 물론 아현뉴타운 동마포에 마포 더 클래시나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마포 그랑자이 등 대단지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언덕이 덜하고 대단지이면서 더블 역세권 2호선, 5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이기 때문에 이 마포 쪽 임장 가시면 마레프를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억 정도 형성이 돼 있고 지금 397명이 보고 있을 정도로 관심도가 높은 아파트입니다. 공덕 애옥에 지나서 충정로 그리고 서대문입니다. 5호선 서대문역 같은 경우에는 경희궁 자이가 옆에 있습니다. 21억대 형성이 되어 있고 경희궁 자이는 이 종로권에서 몇 안 되는 단지형 아파트라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고 실제로 경희궁 가깝고 덕수궁 가깝고 광화문 상권도 가깝기 때문에 교통뿐 아니라 인프라가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 한번 들어간 사람은 잘 안 나온다라는 이야기 있을 정도로 이 경희궁 자이는 인기가 많습니다. 서대문에서 다음 한정거장 가면 광화문이고요. 이쪽은 한양 원도심 업무지구이고 이 업무지구로 빨리 갈 수 있는 게 좋은 거기 때문에 광화문 다음에 나오는 역들도 관심 갖고 봐야겠죠. 종로 3가를 지납니다. 그리고 을지로 4가 계속 업무지구를 가고 있어요. 쭉 우측으로 가면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한정거장 더 가면은 청구역입니다.
청구 같은 경우에는 청구 2편한 세상이 있고요. 이쪽이 괜찮은 게 약수역까지도 한 15분이면은 걸어갈 만하고, 위쪽으로 신당역 쪽도 뭐 그럭저럭 걸어갈 만합니다. 신당, 청구, 약수를 다 이용할 수 있는 청구 2편한 세상 아파트.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보고 있고 15억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그리고 신금호 쪽에 오면은 이쪽에 이제 아파트들이 점점 나오는데 광화문권을 빨리 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되는 곳이다라고 볼 수 있고, 5호선 신금호역은 신금호 파크자이 24평 15억대, 이편한 세상 금호 파크힐스 26평 15억대, 대형 공원들도 있고 광화문 원도심 출퇴근하기도 가깝고 대단지이고, 근데 한 정거장 더 가면 행당역입니다. 여기 행당역, 이 두 아파트를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둘 다 13억대 가격이고 행당 한진타운, 행당 대림입니다. 행당역 초역세권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단지, 행당 대림 같은 경우에는 2000년식이고요. 무려 3,400세대입니다. 행당 한진타운 같은 경우도 2000년식이고 2100세대가 넘어요. 현장에 가보시고 역과 가까운 동, 급매가 나온 물건, 동과 향 이런 거를 잘 체크해 보시면서 비교 검토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행당역 다음으로 그 유명한 5호선, 2호선 더블 역세권 왕십리역에 왔습니다. 왕십리역은 이제 초역세권이라고 보기에는 서울숲 3부가 있고요. 또 금호 어울림도 있습니다. 서울숲 3부 같은 경우에는 1998년식 구축 아파트고 2호선, 5호선, 수인 분당선 교통이 정말 좋은 곳이고 498세대라 세대수가 크진 않지만 입지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곳이죠. 금호 어울림은 367세대. 그러니까 왕십리 쪽은 그런 초대형 단지는 역세권에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라체르보 푸르지오 서밋이 입주 예정에 있어요. 자, 왕십리에서 5호선을 타고 쭉 가면은 마장역 그리고 답십리가 나옵니다. 답십리는 제가 예전에 작업실이 이쪽에 있었어가지고 매일 가던 곳인데 지금은 천지개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미안 위브, 답십리 두산이브, 답십리 파크자 이런 곳들이 도보권으로 5호선 답십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 여기 청리뷰가 들어오죠. 청리뷰. 청계 리버뷰 자이입니다. 청계천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뷰가 된다, 이런 이야기이고 27년 예정입니다. 당첨자분들 청계천 뷰이면서 답십리 역세권 아파트 축하드립니다. 관심이 많아질 아파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5호선 타고 쭉 가면은 이제 장안평 그리고 중랑천을 넘어가면은 군자역, 아차산의 레미안 구의 파크 스위트가 있고요. 주거지로서 가치가 있는 곳도 좀 설명드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광나루역이 있습니다. 천호대로 쪽으로 5호선 타고 한강 건너갈 수 있는 강 북에 붙어있는 아파트인데, 극동 2차라던가 극동 1차 이런 곳들은 또 한강뷰 되는 곳을 좀 찾아볼 수가 있고, 광장 현대 파크빌 10차, 광나루역은 또 나름대로 저한테 질문 많이 해주시는 곳이거든요. 30평대가 16억대, 한강 쪽은 18억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강 건너 천호동 쪽에 직장이 있거나 광화문권으로 출퇴근하신다면 한강 뷰가 되는 곳 중에서 광나루역 주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강 건너가면은 천호역 그리고 강동역이 있습니다. 그 중간쯤에 그란츠 리버파크 있고요. 이제 곧 입주를 합니다. 세대수는 407세대로 좀 적긴 하는데 높은 층 같은 경우에는 한강 뷰가 되는 곳도 있고 또 롯데타워가 보이는 곳도 있기 때문에 뷰 맛집이다, 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강동역으로 오면은 레미안 강동 팰리스 36평이 14억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식 9년차 아파트이고 워낙에 역세권이라서 또 인기가 많습니다. 사우나, 헬스장 등 커뮤니티도 잘 되어 있고요. 또 지하에서 지하철도 연결되는 초역세권 역품화 아파트가 레미안 강동 팰리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 병원도 많고 상권도 있고 해서 이 강동구 천호동 쪽에서는 인기가 많은 아파트입니다. 5호선은 이 끝에서 갈라지는데 북쪽으로 올라가면 구분다리, 명일역, 상일동, 강일, 미사 쪽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황금노선 5호선이긴 맞지만 이제 하남 쪽으로 넘어가면은 도심권 출퇴근하는 쪽은 아니지만 하남시청역이나 하남 검단산역 이쪽으로 주거 벨트가 형성돼 있습니다.
스타필드도 가깝고요. 7억대, 8억대, 6억대 보시는 분들은 이 하남 쪽 5호선도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강동역에서 남쪽으로 빠지는 이 5호선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둔촌동역 앞에 있는 올림픽 파크포레온이죠. 12,000세대의 어마어마한 커뮤니티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24억 이렇게 찍혀 있는데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포레온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공원을 바로 앞에 두고 있고 9호선 둔촌 오륜역도 있기 때문에 5호선, 9호선 두 개의 황금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5호선 올림픽 공원역,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가 있죠. 올선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재건축이 되면은 정말 또 다른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5,500세대가 넘고요. 9호선에 5호선에 공원까지 끼고 있는 역대급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580명이 보고 있죠. 잠실의 아선, 올림픽공원 앞에 올선, 이런 선수촌 아파트들은 애초에 큰 평수로 그리고 고급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몸테크 하면서 살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5호선 거의 다 왔고요. 방이역 주변으로 현대아파트 46평 20억대, 대림아파트 44평 21억대, 오금동 현대 백조, 이런 식으로 방이 역세권에도 단지형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현대 같은 경우에는 1300세대가 넘고요. 84년식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조합 설립을 진행 중이라고 하고 실제 재건축 입주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워낙에 땅도 넓고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된다면은 오금동에서도, 아니 송파구에서도 꽤 이름값 있는 아파트가 될 걸로 보여요. 몸테크 하면서 역세권에 산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금역 지나서 계룡역 지나서 거여마천입니다.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고요. 5호선의 끝이기 때문에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편한 세상 송파 파크센트럴. 거여동이 송파구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송파구 거여동입니다. 그리고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들이 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33평이 15억대 형성돼 있거든요. 이 마천역, 거여역 쪽에서도 좋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9호선 역세권 설명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지하철 5호선 역세권 지역의 특징들이나 역세권 좋은 아파트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9호선, 5호선 말고 또 2호선, 7호선, 3호선, 신분당선, 이런 황금 노선으로 불리는 아파트들 또 분석을 원하시면은 땅땅 무슨 땅 채널 구독 많이 해주시고 밑에 좋아요 따봉 버튼도 많이 눌러주세요. 지하철 5호선 생각보다 괜찮죠? 5호선 관련 질문이나 그 외에 저와 함께 부동산 공부, 스터디, 그리고 질문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에 단체 카카오톡방, 단톡방 링크를 달아놨거든요. 단톡방 들어오셔서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고 부동산 공부도 같이 하자고요.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유튜버 땅땅 무슨 땅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